네, 계속해서 전 한국헌법학회 이호선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헌재를 탄핵한다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호선입니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 오늘 네 번째죠. 저는 지난달 18일 두 번째 집회에 나와서 연설했고 오늘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젊은 친구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진짜 민주화를 하는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던 경험이 있습니까? 굉장히 아프죠. 무슨 일을 하다가도 만약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세상 만사 젖혀두고 그것부터 뺍니다.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대한민국에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만사 젖혀두고 나와서 이집트 바로 왕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듯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는 출애굽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완전한 민주화, 진짜 민주화를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안보, 가치동맹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탄핵 소추 안에 넣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북 오물풍선, 대북 확성기 이런 거 수사하겠다고 안보 허물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2.3 계엄에 대해서 자기들과 뜻을 달리하면 카톡 검열을 통해서라도 우리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여러분이 본 것입니다. 제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이 여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에 있었고 법원에 있었고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서 또 학교의 교수로서 법조인 생활한 게 33년입니다. 한 번도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거둬본 적이 없습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 판사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 사법 시스템은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정에 재판 들어갈 때 인사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로 특히 헌법재판소에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법복을 벗기고자 합니다. 무영배 씨, 당신은 근무 시간에 독후감 한 편 쓰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조롱하니 속이 시원합니까? 문영배 씨, 당신의 저열함은 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굳이 당신의 이념 편향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국민이 준 시간을 도둑질한 잡범입니다. 10분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 아닙니까? 독후감을 사무실에서 쓰고 책은 어디서 읽었습니까?
책은 집에서 읽고 독후감은 헌재 사무실에서 썼습니까? 당신의 10분은 독후감 10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신은 재판할 때 횡령, 절도범 처벌할 때 액수가 적다고 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당신의 10분은 정말 잡범의 10분입니다. 당신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겨우 이틀 일한 이진숙 위원장에게 왜 최소한 제적위원 3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정을 내렸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파면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2명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3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억지로 어떻게 3명을 만듭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놓고 그 책임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유로 돌렸습니다. 그 궤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고 안 읽고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이 분노에 차서 원고를 안 읽으면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서 원고를 봅니다. 당신이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하면서 봤다는 그 책 썼다는 독후감 당신의 재판을 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재판의 공정성을 세우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 도서관장을 했습니다. 저는 독후감을 못 썼습니다. 그러나 문영배, 당신이 만약에 정말 좋은 책을 원하면 내가 그 리스트는 줄 수 있습니다. 문영배 씨만 대한민국에 가시겠습니까? 아니, 가시가 아니라 붉은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녹슨 못입니다. 이미선, 정계선 다 갔습니다. 이미선의 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시민단체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인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이 있는데 원본은 아니고 복사본은 괜찮다고 궤변을 들어놓은 것이 이미선입니다. 자기 남편이 소추인단 대리인 역할을 하는 로펌의 파트너급으로 있는 정계선 씨에게서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헌재를 탄핵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무슨 입법청원을 했느냐? 헌법재판 공정성 보호 및 재판농단 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에 청원을 했습니다. 당일 공개요건 100명을 채웠고 아마도 다음 주 초에 바로 5만 명 청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있는 한 그 법이 법사위 통과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반역적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 이 법에는 없습니다. 소급표 배제하는 원칙 배제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법복의 입을 입은 시민활동가들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맺겠습니다. 2월 3일 문영배 일당이 마은혁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답은 정해졌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절대 임명하면 안 됩니다. 왜?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 추천하는 것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수호기관에 헌법수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의 맹점은 방어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헌법수호청이 있습니다. 독일처럼 헌법수호청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문영배, 마은혁 이런 자들은 헌법재판관은커녕 판사의 주기에도 못 오릅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박살내려는 그 밑에 무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절대 임명하면 안 되고, 임명하는 순간 당신이 바로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민투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만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대만은 입법원에서 똑같이 우리처럼 탄핵소추 발의합니다. 사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그런 사법원의 결정이 중국적인 것이 아닙니다. 국민투표에 붙여서 50% 이상의 찬성을 얻을 때 파면됩니다. 대만의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면 66%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헌법재판소 대신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적어도 65% 이상 국민들이 찬성할 때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국민주권 아닙니까? 이미선이가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 말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국민투표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탄핵 심판의 최종심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결정하십시다. 저 무도한 자들에게 우리의 분노와 멸시를 보여줍시다. 당신들은 법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호